안녕하세요, 구기모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이러닝 교육 촬영이 있어서 전주에 이제 와서 촬영을 끝냈고요. 저는 지금 한옥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카메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제 손에 있어서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캐논의 G5X 마크 2라는 모델입니다.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죠. 렌즈가 교환이 되지 않는 북박이로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스펙을 말씀드리면 2100만 화소고요. 네, 뒤에 디스플레이는 3인치, 그리고 센서는 1인치 시모스 센서, 셔터 스피드는 2000분의 1, 그리고 내장 플래시 있고요. 뷰파인더 있고, 조리개는 1.8부터 2.8, 그리고 줌은 5배 줌까지 가능하고 4K 촬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340g, ISO는 12800까지, 그리고 접사는 5cm, 굉장히 작은 거리도 접사가 됩니다. 저는 이 카메라를 구매해서 사용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소니 카메라가 2대 있고요. 후지필름의 카메라가 있는데 조금 다 미러리스 카메라지만 그래도 렌즈를 부착하고 렌즈를 결합해서 다니면은 그래도 확실히 무게도 좀 있고 부피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가벼운 똑딱이 카메라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G5X Mark II를 사용하기 전에는 파나소닉의 LX10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팔고 그 당시에 캐논 M50으로 갔었었는데요. 우선은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이 캐논의 조작성이 확실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쉽게 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똑딱이 카메라이지만 이제 로우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해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카메라 이 렌즈 센서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야간에 촬영을 하면은 확실히 사진의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다. 주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야간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에서 촬영할 때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가격은 저는 사실 90만 원대에 있을 때 구매했는데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80만 원에서 81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고로 만약에 구매하신다면은 한 60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작고 정말 작죠. 제 스마트폰이 아이폰 8입니다. 8인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스마트폰보다도 크기가 굉장히 작은, 이렇게 굉장히 작죠. 두께는 좀 두껍지만 크기 자체가 렌즈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성은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파워를 키면은 이렇게 이제 줌이 돼서 렌즈가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제 갖고 다닐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장시간 찍는 건 좀 어려워요. 촬영 제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카메라 크기가 작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에 저희 스마트폰 배터리 꼈다 뺐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 크기보다도 더 작은 배터리 크기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카메라의 장점이 이렇게 180도 틸팅이 되다 보니까 셀피 촬영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영상 찍을 때 그 화면을 보면서 초점이 잘 잡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들,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사실 요새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 화질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은 셀피가 안 되잖아요. 전면 카메라로 찍지 않으면 셀피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셀피가 되는 카메라가 있다면은 굉장히 1인 촬영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장점을 좀 꼽자면은 휴대성은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작성도 캐논 바디다 보니까 좀 편리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셀카, 셀피가 된다는 거. 캐논에서 G7 마크 3라는 모델이 나왔었죠. 사실 그 제품과 이 제품을 고민하다가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거의 스펙이 비슷한데 이거는 마이크 단자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뷰파인더. 저는 영상을 찍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야외 빛이 많을 경우에는 뷰파인더가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나는데, G7 마크 3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가 없고 마이크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G5X 마크 2는 마이크 단자가 없는 대신 뷰파인더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마이크를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싱크를 맞춰서 영상을 편집하는 게 어렵지 않죠.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마이크 단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 자체가 1.8에서 2.8 굉장히 밝은 조리개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반렌즈인데요. 조리개가 아주 밝진 않아요. 2.8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은 광각에 가까운 렌즈다 보니까. 그런데 얘는 제일 밝은 게 1.8이고 제일 밝지 않은 것도 2.8이기 때문에 렌즈 자체가 굉장히 이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줌과 이런 위치만 잘 이용하면은 보케 효과,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죠. 심도 표현을 굉장히 얕게, 심도를 얕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AF야 뭐 캐논이다 보니까 AF가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니 카메라, 제가 쓰고 있는 소니 바디가 5100이랑 6400을 쓰는데 5100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것 같고 6400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긴 하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마이크 단자가 없었고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소니 바디들은 충전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요새 6000대 뒤에 나온 시리즈들은 충전하면서 촬영도 할 수가 있는데, 캐논 얘는 PD 충전만 되기 때문에 일반 충전기로 충전이 안 돼요. 저는 맥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맥북 충전기로는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캐논 충전기가 아닌 부분들은 이 카메라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충전이 안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어떤 행사나 이런 거를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고, 그냥 여행 다니거나 간단한 영상들, 간단한 사진들을 찍기에는 휴대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사진을 촬영할 때 줌의 속도가 뭐 좋은 편인데, 특이하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줌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시는 영상처럼 이 줌을 하면은 카메라에서는 굉장히 빨랐는데,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빨랐는데 영상에서는 굉장히 좀 느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떨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아주 뭐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이 손떨방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지금 손떨방 테스트랑 그다음에 마이크, 자체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지금 제가 팔이 긴 편인데 팔을 굉장히 길게 뻗었는데도 아주 넓지는 않죠. 네, 시야가 아주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서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숙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사진 찍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브이로그처럼 촬영하는 영상에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심해서 걸으시면은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행하시거나 혹은 이제 서브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안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카메라 외에도 지금 정말 얼마 전까지 핫했던 소니의 GV1,
뭐 이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RX 시리즈들도 굉장히 카메라 화질이 좋고, 그 다음에 후지에서도 입문용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사실 뭐 100F라든가 후지의 100F라든가 100V 이런 카메라들보다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휴대성이, 그리고 지금 저는 여행 중이라 가벼운 카메라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소니 알파 5100, 이 5100 모델은 사실 출시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작은 단렌즈를 끼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사실 이 모델과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아서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이 카메라만의 뭔가 큰 매력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뭐 휴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럽지만 카메라 화질도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너무 많고 충전도 안 되고, 저는 상관이 없지만 마이크 단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쓰겠지만, 다시 만약에 구매한다면 그냥 반반 정도 뭐 살 수도 있고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카메라 촬영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워낙 조작성이 좋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고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1인 혼자 촬영하신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그 6개월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은 두서없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스마트워크나 이 소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유튜브에 담다 보니까 리뷰를 하는 영상은 뭐 몇 번 있었긴 하지만 조금 정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최초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카메라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사용기를 조만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